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6.25 남침이 있었을 때 한국에는 약 300명의 군사 고문단이, 미군 고문단이 있었지만 전투부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언제 철수했느냐 하면은 6.25 나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 6월 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미동맹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도 없었어요. 한미동맹이 만약 있었다면 남침은 불가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사라지고 한미동맹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주한미군이 나가는 걸 보고 또 애치선 국무장관이 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걸 보고 김일성, 스탈린은 남침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요 남침을 내전으로 위장을 하면은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가 되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참전을 결정한 것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계산에 완전히 착오를 가져오도록 만든 거죠.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트루먼이 어떻게 참전 결정을 했느냐? 이것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니까 결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당신 참전했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요새는 물러나기만 하면 그 회고록을 쓰는데 회고록을 제대로 처음 쓴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과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날이 6월 24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밤 9시에서 10시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주말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항공편으로 미조리주 인디펜던스 자신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때르릉 하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은 메릴랜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매우 심각한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무초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그 전에 있었던 총격전과는 다른 본격적인 공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내가 그러면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애치슨 국무장관이 말렸습니다. 야간 비행은 위험하고 지금 국민들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해야 할 조치는 제가 다 취해 놓았습니다. 잠이 오시면은 푹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 전쟁 계획, 파병 계획을 주도합니다. 국방장관보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주도를 합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 역대 국무장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그리고 메가드가 있었다는 게, 트루먼이 있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트루먼 대통령은 전화를 받자마자, 남친 보고를 듣자마자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SOB, son of a bitch,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국을 살린 위대한 욕설이 되겠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솔직담백한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1년 전에 주한미군을 빼지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면은 한국은 적화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김정은 체제 밑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나이가 만 75세니까 북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저는 아마 땅속으로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근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란 분의 결정에 의해서 5천만 한국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죠. 이 곁에 딸 마가렛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나중에 백으로 썼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전화를 받고 매우 격앙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고 적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서막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트루만 대통령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생 비비안의 목장에 갔습니다. 그는 비비안의 5 손자 손녀들과 악수를 하고 우유 짜는 기계와 새로 산 말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신문과 방송에서는 남침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은 기자들에게 한국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 직전 무초 대사가 보낸 전보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공격의 양상으로 봐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2시 30분 에치슨 장관이 다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트루만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이니 오후 2시에서 2시 15분 사이에 캔사스시티 공항으로 집합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약 3시간 남짓한 비행시간 중 트루만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중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분의 회고록, 트루만의 회고록, 시련과 희망의 계절이란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어 나왔습니다. 나는 과거 민주국가들이 이런 공격을 저지하지 않아 침략자들이 그런 짓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던 일들을 생각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세계로부터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고서 한국을 침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강한 공산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작은 나라들은 협박과 공세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번 공격을 방치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비슷한 사건들이 2차 세계대전을 불렀듯이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트루만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에 포병장교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상원의원이고 부통령이었죠. 그러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으니까 대통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뇌리에는 2차 세계대전이 왜 났느냐? 히틀러의 야욕에 일찍 쇠기를 박지 못하고 계속 양보를 하다가 특히 1938년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히틀러의 공갈에 넘어가서 갖다 바치는 양보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폴란드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막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그 교훈을 살려가지고 소련의 야욕을 여기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트루만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 인디펜던스호가 워싱턴의 국립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에치슨 국무장관, 루이스 존슨 국방장관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리무진을 타고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향하는 차중에서
트루만은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맹세코 그 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겠어. 그 자들은 바로 김일성이고 스탈린이죠. 블레어 하우스에는 14명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딘 애치슨 장관이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참석자 전원에게 발언을 시켰습니다. 자신은 말을 하지 않고 러스크 국무차관은 이분 나중에 딘 러스크 국무차관은 케네디 시절에 국무장관이 되는 분입니다. 5년간 한국에 주둔했던 미국으로서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면 이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브래들리 합참 의장은 공산당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소련은 지금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만은 브래들리의 말을 받아서 선을 단호하게 그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군을 저지해야 합니다. 소련은 도박을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또 다른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국을 공짜로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셔먼 해군작전사령관과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은 해군과 공군만으로 남침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군의 개입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다소 안이한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트루먼은 회고록에서 참석자 중에 아무도 미국이나 유엔이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든지 써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트루만 대통령의 워낙 단호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딸려간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는 트루만이 결단을 하고 애치선이 이끄는 형국이었습니다. 애치선이 건의한 정책들을 트루만이 바로 그날 승인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겁니다. 이 역사가 한 굽이 돌 때는 순간이 평생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몇십 년, 몇백 년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날 애치선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첫째, 도쿄의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는 최대한 빨리 한국 측에 무기와 보호품을 제공할 것, 미 공군의 음호 아래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킬 것, 칠함대는 필리핀으로부터 대만 해협으로 전개하여 중국의 공격에 대비할 것 등을 지시를 했는데 바로 이거죠. 칠함대를 대만과 중국 사이의 해협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틈을 타서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대만 보호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만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키지 않겠다. 즉 중공이 대만에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대만을 먹을 때는 즉 장개석 정부가 본토를 잃고 대만에 가 있었는데 그걸 점령하는 것을 군사력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딱 치는 걸 보니까 대만도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대만은 이게 불침 항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침이 있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바로 칠함대를 보내가지고 대만 지키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만 사람들 정말 한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음 날은 워싱턴 시간으로는 6월 25일, 서울 시간으로는 6월 26일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로부터 급전이 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을 제지할 수가 없다. 완전한 붕괴가 임박했다. 그날
미국 시간으로 6월 25일 밤에 트루먼 대통령은 다시 블레어하우스에서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전 개입 결정이 공식화됩니다. 미국은 한국군을 돕기 위해서 우선 해외 공군력을 사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육군은 아직 안 합니다. 육군은 그 6월 30일에 합니다. 일단 해외 공군력을 사용해서 저지한다. 그때부터 비행기가 전투기가 서울 상공으로 와서 북한군의 공군기를 공격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 군인들이 미군이 개입하겠구나. 미군이 개입하니까 우리가 후퇴를 하더라도 희망은 있다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미군이 개입한다는 게 후퇴하는 밀리는 한국군에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부대 단위의 항복이 없었습니다. 밀리기는 했죠. 그러나 분대도 소대도 집단적으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습을 받은 군대로서는 기적적인 저항을 한 것이죠. 역시 미군이 온다. 이날 회의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주도했습니다. 블래들리 합참의장은 머지않아 육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관련 전쟁 계획조차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허전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쟁을 하기 싫다. 지난 5년간 애써온 것은 오늘 밤 내가 해야 하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답니다. 다음 날은 워싱턴 시간으로 6월 27일 북한군 탱크가 서울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일제히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의회 지도자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40명의 요인들이 백악관의 서관 강요실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의하여 전쟁을 지도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별도로 선전포고나 전쟁 결의안을 낼 필요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을 지도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메가드가 등장합니다. 메가드가 이 역사적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승만, 트루먼에 이어서 메가드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상대로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단 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요새 여러 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트루먼 대통령의 그 성격, 정의감이 강하고 특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그리고 무직한 성격. 트루먼 대통령은 지난 한 50년 동안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이분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에 조예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교양이었습니다. 교양. 역시 역사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트루먼의 성과를 건드린 거죠. 김일성이가 트루먼의 성과를 건드렸습니다. 남침할 때 좀 조심조심해서 한다든지 게릴라를 보내는 식이 아니라 그냥 산발도선 전역에 걸쳐서 쳐내려오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뺨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뺨을 누가 때리도록 했느냐? 뒤에 스탈린이 있다. 그럼 좋다. 한번 미국의 힘을 걸고 정면 대결하자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한국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다는 것. 트루먼 대통령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